자, 두 번째로 왔습니다. 자, 성적을, 과제를 왜 잘해야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수업 출석은 그냥 누워서 발가락으로 듣든 손톱을 깎으면서 듣든 관계가 없다고 했죠. 과제를 잘 하세요라는 이유로 설명을 할게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적은 100%예요. 과제는 20%죠.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그렇게 별로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상대적인 것뿐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보통 모든 학생들이 다 가져간 점수고, 그죠? 시험은 여러분들 실력대로 나올 것이고, 그죠? 과제는 컨트롤이 가능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예를 들면 매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과제예요 라고 한다면, 그죠? 과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시점부터 뭐 4일이든 5일이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죠. 시험은 그 시간 안에 그 특정 시간 안에 그 특정 날짜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시간 안에 풀고 끝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1시간 시험 준비를 했든 뭐 10시간을 준비를 했든 뭐 2주를 준비를 했든 시험 결론은 언제 나요? 딱 1시간 그 시험 보는 그 상황에서 끝나는 거죠. 근데 과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해서 3일이든 4일이든 과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몇 번이고 다시 리뷰를 할 수 있어요. 시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시험은 그 준비를 얼마나 잘했냐에 따라서 물론 성적이 가늠이 되지만 1시간 안에 어떻게 했냐가 더 큰 요건이죠. 과제는 뭐예요? 3일을 주든 4일을 주든 여러분들이 그 푸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죠? 다시 풀어봐도 돼, 안 돼? 돼! 근데 다시 풀어보는 거에 제한을 걸어두긴 하죠. 한 3번까지 트라이는 해볼 수 있게 만들어놔요. 무제한으로는 안 하고. 네. 그래서 성적은 노력하면 과제 점수는 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은 보면 끝이에요. 땡! 하지만 과제는 내가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그래서 성적을 올리는데 과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상대평가라고 했죠?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40명에서 12명이 B를 받아요. 절대평가인 것처럼 그냥 점수를 우선 다 줍니다. 그죠? 처음부터 상대평가를 개념을 두고 점수를 매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40명 모두 점수를 시험이 뭐 10개 틀렸으면 10개 빠진 대로, 출석이 3번 빠졌으면 3번 빠진 대로 해서 모두 성적이 합산이 되죠. 그 다음에 시험 점수도 여러분들이 30점 만점에서 15개 틀렸으면 15점 받는 거고, 기말고사에서 30점 만점에서 30개 다 맞았으면 30점 맞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적을 받았을 때는 그냥 그 오리지널, raw, 그 원본 그 자체예요. 그렇게 해서 성적을 합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반에서 속차를 매겨서, 그게 바로 상대평가의 의미입니다. 속차를 매겨서 1등부터 12등까지 A와 B를 나눠주도록 합니다. 13등부터는 C부를 받겠죠. 그죠? 이해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12등과 13등 또는 A와 B를 받는 사람의 비율을 보자면 5등과 6등 이런 사람들의 차이를 내야 해요. 너도 예쁘고 너도 예쁘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치열하게 아주 정당하게 점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시험은 벌써 너도 25점, 쟤도 25점이라면 더 이상의 격차를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출석도 아주 간단하게 끊어집니다. 얘는 20점 출석 만점, 쟤는 19점 출석 1점 모자른 점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시험 점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합산이 되죠. 출석 점수와. 근데 과제까지 그냥 한 거 20%를 모두 다 줘 라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 12등, 13등을 구분할 수 있는 정당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도 모두 점수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학기 동안 배우는 유닛이 1과부터 유닛 1부터 유닛 4까지라면, 그죠? 지금 말로만 들으니까 막 어지럽죠? 나중에 이제 칠판에서 써놓고 들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자, 유닛 1이 100%고, 유닛 2 100%, 유닛 3 100%, 유닛 4 100%예요.
그러면 총 400점이라고 치면 이거 써도 되나?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400점 제 만점 제 만점이 20%와 같다. 제가 들고 있죠? 20%와 같다면 400대 200으로 비율을 나눠서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닛 1, 2, 3, 4를 모두 100점, 100점, 100점 다 맞은 학생들, 그러니까 과제를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본인의 최대치를 보인 학생들, 과제가 400점 맞았다고 해서 시험을 그렇게 잘 보려는 법은 없어요. 왜? 아까 말했듯이 1시간 안에 그냥 끝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리뷰하고 돌아보고 복습 예습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과제는 가능하다 했죠. 풀어보고 나서 이상한데 해서 다시 풀어볼 수 있어요. 자, 과제를 만점을 받았어요. 그럼 그 학생은 20% 만점을 가져가죠. 유닛 1, 2, 3, 4를 모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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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받아서 400점 만점이에요. 그렇다면 20% 가져갑니다. 근데 유닛 1, 2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기 초라서 그냥 나 이거 모르겠어.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고민되는데 너무 귀찮은 것 같은데 해서 안 하고 있었어. 그래서 과제 시간 안에 하지 못하고 넘어갔어. 그럼 유닛 3와 4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200점 만점을 받았어요. 유닛 1, 2가 제로고 3, 4, 유닛 3, 4가 100점, 100점이니까 200점이겠죠? 그럼 과제 점수 몇 점 가져가요? 맞아요. 20%의 반절, 10%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게 내가 구분을 안 하면 두리뭉실해가지고 나도 13등이고 쟤도 13등이고 또 쟤도 13등이야. 그럼 13등이 3명이나 있어. 사실은 과제 점수를 자세히 보면 13등이 3명이 아니라 13, 14, 15 다 분류가 가능한데 과제를 그냥 한 거에 의의를 두자. 모두 그냥 다 과제 점수 다 만점으로 줄게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을 매기는데 더 손해를 보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실성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점수는 모두 측정을 합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한다는 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에 의의를 두는 과제 점수입니다. 그래서 성적 올리는 법에서 아까 설명을 했듯이 과제가 온전치 않으면 하다 말다 하고 이건 하지도 않고 시간 안에 안 하고 하면 소용없어요. 시간 안에 안 하면 안 한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토익 시험을 온라인으로 본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온라인 수업, 온라인 시험인데 그러면 시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험은 결국 안 본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과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는 하나 실제로 과제를 풀지 않으면 그냥 안 한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해야죠. 이해하세요. 왜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 문의. 나에게 문의할 바가 있다면 교내 사이버 강의 쪽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체 쪽지로 갑니다. 공지사항들이 공지사항 보세요 라고 쪽지로 가기도 하고 실제 공지사항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쪽지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여러분들이 약간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꼭 쪽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내가 줄 수 있는 힌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한테 이메일, 핸드폰, 문자, 전화, 카톡 보내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기에 관해서 좀 설명을 길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우리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그죠? 그래서 출석에 관한 얘기는 나에게 할 필요가 없죠. 출석에 관한 문의가 있다면 학사관리지원과에다가 연락하셔서 데이터상에 에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컴퓨터 또는 데이터 기반을 컨트롤하는 그 학부가 아니죠. 그 부서와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면 됩니다. 나는 컴퓨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어떻게 했는지, 왜 로그인이 안 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출석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과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인글씨 랩에 들어가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시간에 이제 정해서 몇 시부터 몇 날 며칠부터 몇 날 몇 시까지라는 공지사항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과제가 주어지는 그때부터 공지가 같이 되기 때문에
굳이 과제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요 라고 나한테 문의할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의하는 이유는 과제를 안 했을 때겠죠. 과제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칭찬해 주세요 라고 나한테 문의하지 않을 거예요. 과제를 안 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시계 봤는데 나는 5시인 줄 알았는데 벌써 6시였어요. 나는 과제가 6시에 마감인 줄 알았지 5시인 줄 몰랐어요. 헷갈렸어요. 교수님 이거 잠깐 열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개개인으로 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죠. 채점된다고. 온라인상으로 저절로 채점이 된다고. 근데 한 사람 개인만 딱 따로 떼어내서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해서 과제는 따로 얘만 따로 측정해줘요 라고 하는 세팅 값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과제에 관련해서 문자, 이메일, 전화, 카톡 해봤자 소용이 전혀 없어요. 컴퓨터에 못 들어갔어요. 이것도 나랑 소용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온라인 수업에는 무조건 데이터 업데이트 컴퓨터 업데이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스케줄 여러분들이 다 세팅을 알고 있어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석하는 거 온라인 수업을 듣는 거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려 있다. 근데 금요일 저녁 6시까지 열려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어차피 이거 25분 하나 남았는데 하나 남았는데 뭐 어때? 25분 전에 보는 것도 아니고 1시간 전에 보는 건데 5시부터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봐야지 라고 켰어. 켰는데 켜놓고 있다가 1시간이나 남았으니까 그냥 틀어놓고 교수님이 그냥 편하게 들으라고 했으니까 틀어놓고 라면 물 끓이러 사발면 물 끓이러 살짝 부엌에 갔다 와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자동 업데이트가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보고 있을 때도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과제를 작성하고 있을 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거 왜 업데이트 또 지 맘대로 하지? 야 이거 세팅 누가 바꿨어? 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이제 조금 상황을 간과를 해서 그죠? 나 1시간이면 충분하지 25분 수업인데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만들어 놨다면 업데이트 끝나고 난 다음에 로그인 안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틀어지고 인터넷은 끊겼고 이 상황이 벌어지면 시험도 망하고 과제도 망하고 시험은 아니죠. 시험은 오프라인 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와서 봐야 됩니다. 자, 과제건 출석이건 망가지게 되겠죠. 결국에는 컴퓨터의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실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서버가 다운돼서 내가 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5일 줬는데 서버가 딱 다운되는 그 마지막 30분에 이걸 하다가 망했다고? 그거는 이제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자, 이메일로 교수님 저 이메일로 과제 못했는데 여기로 그냥 과제 보내면 안 되나요? 과제 한 거 다 캡처해서 페이지 다 캡처해서 25장 다 보내겠습니다. 꼭 요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과제의 개념은 시간 안에 하는 게 과제의 개념이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그 시간 안에 하는 게 과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에 토익 시험을 온라인으로 본다면 그 시간에 안에 몇 월 며칠에 우리 토익 시험 온라인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지 다른 사람들 다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뭐 본인 시간 편리할 때 따로 봐서 시험을 캡처해서 나한테 보낸다고 해도 점수를 반영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과제는 시간 제한 또한 과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못했어요. 이거 하지만 제가 캡처해서 보낼게요 라고 하는 거는 아주 무례한 일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를 부리면서 상대방이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죠. 아주 질이 나쁜 방법이에요. 본인의 잘못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건 너무너무 못된 방법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나랑 문의할 일이 거의 없어요. 네.
내가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쪽지를 알고 있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도 나도 서로 따로 소통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내 메시지가 클리어하다면 여러분들도 알아듣기 클리어하게 되고, 그렇다면 더 이상 문의할 게 없다는 거죠. 서로 정없게 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지금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서로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받는 핸드폰, 카톡, 문자,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 빠네요. 교재 아직 뭐 안 했는데 어떻게 좀 봐주면 안 될까요? 라는 봐달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내가 문자 전화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쪽지로 하면 되나요? 그런데 쪽지로 보내세요. 보내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가 핸드폰이나 이메일을 안 받는 이유는 본인이 다급할 때는 여러분들이 약간 매너가 부족해요. 모두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 모두 다 그렇다면 문제가 크지만 한두 명이 꼭 그래요. 근데 미안할 일을 해놓고 미안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요일 저녁 11시 반에 왜 내 쪽지 안 보세요? 라고 문자 전화 와요. 쪽지 보내라니까 보냈어. 근데 교수님이 쪽지 확인을 안 했어.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진 거지. 자기는 이제 자기 뭐가 이제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참다 못해 저녁 때 보낸 거예요. 욱해서. 왜 쪽지 안 봐요? 라고 보내는 거죠.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왜? 쪽지를 봐봤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본인 하소연하던가 본인 아쉬운 부분을 그냥 뭔가 불공정하게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무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학생이 나를 무시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옆집에서는 이거 세일하던데 왜 이거 나 세일해서 안 줘요? 라는 거를 옆집 가게 사장님한테 저녁 11시 반에 전화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본인이 했을 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잘 느끼지 못해요. 마음이 급할 때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전화, 핸드폰, 카톡 문자, 이메일 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쪽지는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데 쪽지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건 괜찮고 그 다음에 쪽지를 하는 이유는 이게 나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서버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서 증거로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나는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대화하는 것에 서로의 이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한 그러니까 정확한 소통이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불공정한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전화로 하면 내가 나랑 통하는 사람이 그 본인인지 확인이 안 되죠. 내가 누구누구인데요 하는 거는 그 사람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성적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교수님 제가 저번에 시험을 못 봤는데요 라고 하는데 네가 아무리 네가 누구누구라고 해도 핸드폰으로 나랑 통화하는 그 사람이 너라는 걸 나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개인정보를 내가 모르는 사람과 공유할 수는 없는 방법입니다. 자, 성적 관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성적 관련해서는 과제도 당연히 성적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안 된 사람과는 나는 더 이상 거기에 관해서 소통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쪽지로 하는 거죠. 쪽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웬만하면 본인 학생 아이디와 암호는 주위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겠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저기 놓고 다니면서 아무 장담도 안 되실 수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고 어쨌든 기록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제한이 있지만 학교 쪽지는 기록으로 100%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그리고 클리어한 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는 학교 사이버 강의 쪽지로만 나에게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리어합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종류의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누구의 방법이 옳다 그르다를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각자 추구하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유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카톡도 하고 전화를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장점이 존재해요. 그리고 교수와 학생이 친근감이 높을수록 학생이 그 수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또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교수님, 강사분들도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결과 저한테는 이 방법이 제일 맞아요. 나한테는 이 방법이 제일 맞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쓰고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방법을 내가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쓸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나의 수업에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전화로 카톡으로 야 과제 여기로 제출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나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고 그게 강의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사람의 책임과 같이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하다가 너무 이상해. 니네 너무 매너가 없어. 어떻게 저녁 12시에 전화를 하니? 라고 그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여러분들 수업에서는 그런 경험을 굳이 쌓지 않고도 나는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방법들은 벌써 다 한 번이 아니죠. 몇 번씩 선택되어졌고 충분히 거기에 관한 단점들이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안 겪는 게 낫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 전공교수 수업 선생님이 아니라 교양수업 선생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소통을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소통을 하면 내가 여러분들 생일 축하를 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축의금을 내고 여러분들 결혼식 가고 이 정도의 그 친근감은 당연히 못 만들지 몰라도 수업을 하는 동안 부당한 청탁이나 그다음에 정에 기대거나 아니면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이유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성적 관련된 얘기다. 그러면 보통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성적이 다 나와요. 그리고 본인 출석을 제대로 안 해요. 심지어 온라인인데 출석을 제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본인은 몰랐다고 해요. 성적이 나올 때쯤 돼서 F 받을 상황인데 성적 잘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꼭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기 때문에 집안이 사정이 어려워서 장학금 없이는 학교를 못 다닌다.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되는데 교수님이 이거 나를 F를 주시면 나는 장학금을 못 받아서 나의 인생은 진흙탕에 빠뜨려지는 거랑 같다.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말아달라. 제발 부탁한다. 라고 부탁을 하죠. 엄청나게 큰 잘못이에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 성적을 안 나오게 방해한 적이 없고 성적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속인 것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깜짝 놀라는 그 서프라이즈처럼 인생의 아주 큰 고난을 갑자기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그 화살을 모두 돌려서 그 책임을 나한테 지우면 안 돼요. 아니면은 성적 장학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졸업을 못 하거나 뭐 인생이 뭐 망가진 여러 가지의 책임은 나에게 전가를 하죠. 알아요. 왜 그러는지는 알아요. 도와달라고. 지금 너무 상황이 자기의 힘으로 수습이 안 될 만큼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도와달라는 의미로 하는 건 알지만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출석은 학사 관리에서 과정에서 컨트롤을 하고, 심지어 나도 출석을 내가 관리를 못하죠. 네, 저도 학교에 가서 로그인하고 해야 제가 출근한 걸로 되기 때문에 내 출석도 온라인상으로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들 출석은 내 맘대로 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까 본인 생각만 해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새벽 2시든 3시든 문자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겪어보니 그 방법은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10명 중에 1명도 안 합니다. 한 100명 중에 2명 할까 말까예요. 그런 문의를. 근데 어떻게 설명하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안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면 치안을 10명 사귀다가 그 중에 1명이 치안이면 괜찮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치안을 안 만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그죠? 네. 그럼 치안을 안 만나려면 그 사람을 보는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그 사람에게 상식의 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술이 취해지지 않았을 때 좋은 교우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그냥 술 마신 사람 옆에는 웬만하면 같이 안 앉는 게 좋죠. 전철 타고 나서 저녁 2, 3시. 저녁 2, 3시에 벌써 마차는 없을 테지만 어쨌든 자정 다 가까이 가서 술 마셔서 술 냄새가 폭포나는 사람, 화가 치밀어 올라서 목소리가 큰 사람 그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그 사람 옆에 굳이 앉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을 설득하는 여러분들의 인성과 이해도가 높고 공감 능력이 높고 그걸 다 떠나서 그냥 옆에 앉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나를 해야 할지 안 할지 마음 조바심을 하면서 그 옆에 앉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예의 있게 매너 있게 또는 상식선 안에서 연락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안 있을 것인지 조반심을 내면서 200명, 300명이 나한테 200분의 1이면 괜찮지, 100분의 1이면 괜찮지, 이런 확률적인 비율로 기대감을 품고 한 학기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화를 안 받으면 돼요. 그냥 전화를 걸지 말아라 라고 처음에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도 요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이 급하니까 그냥 해요. 다만 이거를 지금 열어두는 이유는 너가 싫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먼저 하지 말라고 했었다. 그러니까 너무 무안해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내 강의를 들어보렴이라는 차선책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지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런 방법으로 나랑 소통하세요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급해서 나한테 전화를 했든 이메일을 했을 때 하지마, 너 때문에 이거 애들한테 하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지금 다 하지 말라고 하겠어 라고 결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원래부터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건 다 공지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실수는 뭐예요? 공지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실수, 그리고 상식선 안에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들 뿐이죠. 그죠? 너 때문에 교수님이 우리랑 한 라인, 전화 라인을 다 끊으셨어. 다 네 책임이야 라는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요점 정리를 좀 해볼까요?